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오늘장 시장이 폭락했죠. 코스닥 3% 이상 급락을 했고, 코스피 그나마 2.6% 양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2.6% 어차피 폭락이죠. 모든 시장,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 전쟁 관련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폭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관망을 하시고 매매하지 말고 자 보라고 했던, 그냥 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있죠. 보십시오. 역시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고, 혹시나 모를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 누군가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듯이, 자 결국은 일이 터졌어요. 그쵸? 자 어제, 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도 차트를 보고도 어느 정도 이게 뭐 이런 상황에서 딱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 하기보다는, 뉴스와 우리가 우리 차트의 위치 자체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만약에 이 차트가 21선 위로 올라섰다든지 추세가 조금 전환이 된 상태였으면 이렇게까지 급락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위치, 이런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방송으로 수시로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막 위치가 좋지 않다,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미국 지수, 미국 증시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를 하시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해라. 아니면은 이제 관심 종목을 매매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공부 차원에서 공부만 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자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일들이, 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질 수 있는 거를 가정을 미리 제가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이 있겠죠. 그렇죠? 자, 아니면 제가 매매를 하시라 했겠죠. 물론 오늘 매매를 했어도 그래도 몇몇 종목들은 대부분 뭐 수익이 났거나 매매할 종목이 없었거나 그랬을 건데,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 그렇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찾아 놓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3%. 미리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보여줬죠. 이제 급락을 할 것이다. 그렇죠? 뭐 전저점을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죠? 폭락이 나왔고, 그렇죠? 전쟁 관련으로 이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뭐 전쟁이 확실하게 났다 이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에 대한 두려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완전히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선물지수가 또 폭락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수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락을 코스피 3%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견딘 것 같아요. 원래 뭐 3% 뭐 아주 많이 빠진 거지만 더 빠질 수도 있다 봤는데, 그나마 이 정도로 마감을 해준 건 뭐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등을 시도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내일 가봐야 알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전쟁은 러시아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시작되었었지만, 실질적인 이제 재료 노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료 노출 차원에서 보면 오늘이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재료 노출이 됐어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이 오늘은 이제 해소된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뭐 그 전에 이제 병사들이 뭐 군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을 할까 말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인데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공격을 했다는 건 이제 실질적인 재료는 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전면전이 벌어지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일단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시장은 안정적 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확전, 그죠? 확전, 이제 미국과의 전쟁, 뭐 나토, 뭐 그런 부분 있죠.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시장은 추가 폭락이 나옵니다. 예상되고, 그렇죠?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 왜냐면 미국이 이제 본인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도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둘 사이에 이제 어찌 보면 일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일인데 자기들 전쟁에 병사들 파견하고 군대 파견해가지고 본인 국민을 다치게 하고 사망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전쟁을 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이제 뭐 무기를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서 이득을 챙길 부분을 챙기는 거는 당연히 하겠지만 직접적인 참여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면 지금 어찌 보면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온 것은 아닌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확전이 된다 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도망을 빨리 나오든지 아니면 또다시 폭락을 보면서 그 더 밑에서 또 매수를 하든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은. 그쵸?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그리고 오늘 지금 러시아 지수 막 50% 막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죠. 40, 50% 막. 그쵸? 전쟁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나라랑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 이런 폭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현금 확보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찌 보면 있죠.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희 21선 위로 올라서기 전까지 조심을 해야 되고 현금을 확보해 놓고 보시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를 이제 걱정을 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현실이 되어 버려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나와도 이런 상황은 현실이 돼도 안 좋아요. 오늘 너무 힘드셨을 건데, 그렇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뭐 최소 5%, 6%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 거는 10% 이상 막 이렇게 빠진 것들 많죠. 그렇죠? 잡주일수록 많이 빠졌을 건데 좀 많이 힘드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더 공포기 때문에 저 지금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미국 선물지수를 보면 낙폭을 많이 회복했어요. 지금 좀 마이너스 3.5까지 갔었던 걸로 아는데 그 정도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 그렇죠? 회복을 많이 해놨어요. 그렇죠? 따라서 뭐 지금 보면은 그럼 선물도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14, 0.14, 그렇죠? 이미 우려감에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외로 낙폭이 조금 줄어드니까 0.1.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이 선물지수 흐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계속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봐야 알겠죠. 일단 하지만 어느 정도 엄청난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내일 그렇게까지 크게 폭락 시작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어제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 오늘도 이제 갭 하락을 이 정도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2%대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이런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거의 뭐 주봉상 이런 구간 있죠. 자,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건데, 내려오고 꼬리는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이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미국 증시까지 오늘 폭락이 나온다 하면 진짜 더 큰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미국이 잘만 버텨주고 내일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이게 재료 소멸 개념이라고 했죠. 이제 뭐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숙이고 나올 수도 있고, 러시아 쪽에서 또 잠잠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 바닥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뭐 장담은 할 수 없다. 저 지금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분은 조금 괜찮게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기다리시라 했고, 코스닥도 맞죠? 분명히 이렇게 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뭐 오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이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도 조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일단 찍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차트 위치도 그렇고 위태위태할 때는 현금 확보를 조금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면 좋은 거고, 올라가면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좀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증시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과, 그리고 이제 단기 바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영상을 하나 찍고 나중에 또 관심 종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또 겁먹지는 마세요. 뭐 유럽 증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2% 마이너스 2.34%까지는 2.3% 정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2.3% 정도까지는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간 선물이 0.07, 그렇죠? 이 정도 선에서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3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거고, 아마 낙폭은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워낙 파동이 이게 왔다 갔다 심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 조금은 마음 편하게 기다려 보시라고 일단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뭐 내용이 막 많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엄청난 내용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말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관심 정보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